어딘가 이상한 분위기에 놓여있는 마을, 무법지대가 된 현실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 매드맥스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오프닝, 몇 년 후라는 자막과 함께 경찰의 추격신이 시작됩니다. 매드맥스의 개봉이 1979년이기에 몇 년 후인 80년대 중반, 곧바로 나오는 표지판에서 1984년 이후임을 알려주는 낙서를 통해 시간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 각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영화는 이 점을 차용해 위기를 버티지 못한 정부로 가정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무리가 활개치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당위성을 만듭니다. 따라서 질주하고 있는 나이트라이더를 자세히 보면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경찰차를 몰고 있음을 통해 그 힘이 약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경찰 조직의 명칭은 MFP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데요. 즉, 이 오프닝을 통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계의 암울한 분위기를 자세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호주로, 호주에서 제작되고 개봉한 호주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출연한 대부분의 배우와 연출을 맡은 감독도 호주 사람이며 미국 국적인 멜 깁슨도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서 자랐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니 매드맥스가 미국에서 개봉할 때 호주 억양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배급사의 요청으로 영화 전체에 걸쳐 더빙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어에서 영어로 더빙한 것이라 입모양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서도 가끔씩 싱크가 맞지 않거나 미국식 속어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나이트라이더의 도주 중 등장하는 파란색 차는 감독 조지 밀러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산산이 부서지는데 다행히도 껍데기로 형체만 갖춰놓은 다른 차량이었다고 하네요. 사이렌 소리를 들은 구스는 뒤늦게 식당에서 나와 나이트라이더 추격에 합류합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는 이 인물은 영화의 각본가 제임스 맥코슬랜드가 카메오 출연한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파트너 구스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 들리는 안내 음성. 앞서 언급한 석유 파동의 여파입니다. 이는 추후 투쿼터 갱단이 유조차에서 기름을 훔치고 있는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맥스의 에마인 V8 인터셉터의 등장입니다. 그 정체는 MFP의 마음이 뜨고 있는 맥스를 꼬시기 위해 서장이 준비한 미끼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추후 경찰 일이 아닌 개인적 복수를 위해 사용하면서 시리즈의 상징으로 남고요. 참고로 나이트라이더가 훔쳐 탔던 차도 V8인데 V8은 엔진의 종류로 배기통 개수를 말하는 것이기에 차종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나이트라이더가 사망하면서 그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갱단을 이끌고 마을을 찾은 토커터, 이 역할은 휴 키스번이 맡았는데요. 그는 4편 분노의 도로에서 입못한 조로 다시 출연합니다. 다만 휴 키스번이 2020년 작고하면서 과거 시간대를 다루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서는 호주 배우 러치엄이 그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한편 갱단으로 등장한 사람들은 지역의 바이커들이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촬영과 전문적인 동작이 필요한 장면은 스턴트 배우들이 대체했고요. 갱단의 일원인 조니를 체포한 맥스와 구스, 이내 변호사들이 방문하는데 이 장면은 미국식 더빙을 사용하지 않고 영화 본래 음성 그대로를 사용한 장면입니다. 그 외에도 가게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도 더빙을 입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풀려난 조니와 토커터 갱단에 의해 끔찍한 부상을 입은 구스, 이를 지켜본 맥스는 회의감을 느끼고 서장에게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맥스의 성이 언급되는데 이 성은 부검을 통해 질병을 연구했던 병리학자 카를 폰 로키탄스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드맥스의 연출을 맡은 조지 밀러가 의대를 거쳐 의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다는 과거 이력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는 병원에서 일하며 오랜 시간 동안 죽음과 비극에 노출되어 무감각해지는 주변 의사들을 보고 폭력적인 일에 익숙해지면 결국 자신의 주변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해당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동 제작자 바이런 케네디가 만들었던 독립영화 속 아이디어가 더해져 세계관의 틀이 완성된 것이고요. 이에 나이트라이더와 대치할 때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충돌하려는 맥스의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토커터 갱단에게 시비가 걸려 결국 사건에 휘말리고 마는 맥스 가족, 끝내 아내와 아들이 희생됩니다. 이에 맥스는 큰 상심을 하고 이내 괴팍하게 생긴 가면을 보다가 결심한 듯 복장을 갖춰 입는데 이는 앞서 일 때문에 집을 계속 비워야 해 상심한 아내를 달래주려 썼던 가면입니다.
바로 직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가면은 맥스의 내포된 성향을 암시하는 설정으로 사고 이후 광기로 변해버린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맥스에게 톡커터 갱단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정비공, 이 인물은 닉 라소리스가 맡았는데요. 그는 배우이자 작가이기도 해 후속작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각본을 담당합니다. 개조된 V8 인터셉터를 탈취해 톡커터 갱단을 하나씩 처리하는 맥스. 그 복수의 마지막은 구스를 불태웠던 조니에게 향합니다. 맥스는 조니의 발목을 차에 묶고 기름이 떨어지도록 만든 뒤 운이 좋다면 탈출할 수도 있을 거라며 라이터를 켜는데 이때 조니의 대사를 통해 맥스가 미쳤다는, 즉 영화의 제목인 매드맥스가 완성됩니다. 배지를 달고 있는 것 말고는 미친놈과 다를 것이 없어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던 맥스의 걱정이 다시금 떠오르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Only I got a bronze badge to say I'm one of the good guys. 시리즈에서 맥스의 포지션은 다른 인물들과 사건에 휘말린 뒤 이를 해결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을 맞기에 한 번쯤 정주행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리즈로 구성한 게 아니었다 보니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거래를 하며 평범한 마을을 꾸리고 있는 모습은 보통 생각나는 매드맥스의 건조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서 약간은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요. 미국에서 큰 흥행을 한 건 아니지만 워낙 저예산 영화인데다가 호주 영화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나름 쏠쏠한 수익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매드맥스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